문법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부정적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부정적분이라는 건 정확하게 뭐냐면 어떤 함수를 내가 미분을 해서 결과물이 gx라고 합시다. 이때 이면 fx는 gx의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사실은 보통은 부정적분 중 하나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fx를 미분하면 이제 gx가 나왔다는 건 gx는 fx의 도함수가 되는 거고 이런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fx를 미분을 해야지만 f'x가 나오는 건 아니죠. fx에다가 1을 더해서 미분을 해도 f'x고 그럼 여전히 얘도 gx라는 소리인데 즉 이런 걸 미분해도 되고 이런 걸 미분해도 되고 어떤 적분상수 c라는 상수가 붙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부정적분의 특징은 부정적분이라는 건 함수죠, 함수. 내가 미분한 결과가 이와 같이 되는 원래 미분하기 전의 상태를 찾고 싶은 거야. 결국에는 적분은 적극적으로 적분을 한다기보다는 미분을 하기 전의 상태를 유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걸 미분하면 이런 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그 어떤 것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적분 상수가 반드시 들어가더라 라는 거였고 부정적분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우리가 함수끼리 서로 더하고 빼고 실수배를 하고 했을 때 너를 적분을 하면 따로따로 적분을 하고 더하고 빼고 실수배를 하더라도 괜찮았죠. 그죠? 요거를 이제 부정적분의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적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적분 변수를 적분 상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 자,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 너가 2x고 이쪽이 뭐 3x제곱 플러스 1이야. 요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요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x는 연속함수야. fx는 연속함수. 그래 놓고 뭐 f 마이너스 2가 1일 때 f 3의 값을 구해볼래? 자, 이렇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 상수가 생기는데 그 적분 상수는 뭔가를 대입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적분을 하시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죠. 참고로 적분을 여러 번을 했으면 적분 상수도 여러 개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끼리는 서로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써놓고 그래 놓고 이제 f-2가 1이라는 거는 얘는 어디에 들어가게 돼 있냐면 이 범위에 들어가게 돼 있죠. 여기다가 이제 쓱 대입을 해보시면 적분 상수가 구해져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2니까 C2가 11이 나오거든. 이렇게 그지? 요거 들어가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더하기 C2가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F3이니까 3도 다시 2범위니까 대입해서 그러면 27, 3, 30 더하기 11은 41 나오죠? 자, 이 문제의 답을 41이라고 적으면 답이 틀려요. 이런 재밌는 문제라고. 이거 처음에 풀려보면 너네가 되게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함수가 구간별로 두 가지인 것처럼 보이잖아. 사실은 이거 구간이 몇 개예요? 구간이 몇 개야? 경계가 몇 개야 지금? 경계가 하나야? 아니잖아. 경계가 어디 있어? 1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두 군데에 있어요.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안쪽에서는 이게 되는 게 맞아. 이건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이쪽에서 x3승 더하기 x 플러스 c2인 것도 괜찮지만 문제는 여기가 x3승 더하기 x 더하기 c2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얘네끼린 적분상수가 다를 수 있어. 왜냐면 얘는 미분을 해서 서로 같은 함수였을 뿐 얘네가 적분상수가 같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얘는 다를 수 있는 거야. 높이가 다를 수 있어. 연속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높이가 달라야만 해. 자, 그러면 일단은 C2는 내가 잘 구했어. 이게 11인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라고 했지. C1이 나오겠지. 마일 넣어볼게요. 마일 들어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9 나오죠? 8 나오겠네. 다시 1을 넣어줍니다. 같아야 되죠. 9고 여기 1 들어가서 9가 나와야 돼. 얼마나? 7 나오는 거 맞아? 이렇게 돼 있지. 그지? 보시다시피 어때요? C2랑 C3랑 같아 달라? 다르지? 얼마가 나와야 돼? 37이 나와야 돼. 이게 맞는 답입니다. 이런 게 이제 구간에 따라서 나뉜 함수를 따로따로 부정적분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어떤 특이한 케이스인데 범위를 두 가지로 썼다고 해서 부정적분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범위는 세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풀면 애들 되게 많이 틀려요. 왜냐면 이거 쓱 넣고 C2 구하면 쓱 넣고 그냥 이거는 왜 줬지? 애들이 이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럼 이건 왜 줬지? 이런 생각이 안 드니? 연속성은 C 왜 줬지? 이런 생각을 안 해. 애들이 그냥 여기다 딱 대고 C2? 그럼 너도 여기네? 대입.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답 틀리고. 네, 잘하는 애들도 많이 틀렸어요. 이거 이 문제를 내가 아이들한테 처음 냈던 기억이 있는데 8년, 7년 정도 됐을 거야. 7년. 그때 한 14명 있었어요. 하나같이 다 틀렸어요. 14명이 객관식인데 심지어 다 답을 이걸 쓴 거야. 왜냐면 이거 적분 못하는 애는 없거든. 이 정도 적분은 다 하거든. 적분상수 대입해서 구하는 것도 하거든. 애들이 심지어 이걸 다 40일로 쓴 거야. 14명이. 그래서 되게 이거는 아이들이 반드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다 해서 그 이후로 부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부정적분에 대해서 뭐 굳이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적분을 했을 때 먼저 적분을 하고 나중에 미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미분을 하고 나중에 적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초에 적분이라는 거는 미분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적분하고 미분하면 원래 함수랑 똑같아지겠지, 그지? 자, 우리가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fx를 먼저 미분을 하고 f'x가 됐고 다시 적분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적분상수가 붙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적분을 했으니까. 근데 거꾸로 fx를 적분을 해서 라지 fx 더하기 적분상수 c로 갔다가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 그냥 스몰 fx가 되죠. 그래서 미분을 마지막에 했느냐 적분을 마지막에 했느냐에 따라서 적분상수 유무가 다를 수 있다. 이게 이제 미분 적분을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 정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정적분은 사실은 그 정도만 하시면 괜찮고요. 정적분이 이제 실제 적분 파트에서는 메인입니다. 이제 정적분과 뭐 어떤 대칭성에 대한 적분,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정적분을 표현하는 함수의 형태. 근데 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떤 계산이 있고 성질이 있어요. 성질, 계산. 정적분이라는 것 자체는 넓이 개념이죠. 넓이이자 어떤 부호가 있는
부호가 존재하는 넓이의 개념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가 있으면 그걸로 이제 정적분을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너네가 이런 걸 계산을 한다고 쳐봅시다. 3부터 8까지 절대값 2x 빼기 8.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정적분을 계산을 할 때 3부터 4, 4부터 8 이제 구간을 나눠서 직접 적분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리면 되게 간단하게 그려져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8이 된다면 우리는 실제 정적분의 값은 그냥 요거 넓이의 합입니다. 근데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는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굳이 적분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자, 너가 1이면 너는 2죠? 여기 넓이 1이에요. 너가 4면 너는 8이기 때문에 넓이 16입니다. 답은 17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서 정적분의 계산을 할 수도 있다. 뭘 이용해서? 넓이와 부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려서 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절대값 1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이런 게 좀 유의미하고, 그 다음에 정적분의 성질이라 함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뭐 이런 겁니다. A부터 B까지 fx dx를 한 거랑 B부터 C까지 fx dx를 한 거를 더하면 A부터 C까지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적분 구간을 예를 들면 합칠 수 있고, 그리고 A부터 A까지 적분한 거는 뭐 0이고 A부터 B까지 적분한 거랑 B부터 A까지 적분한 거를 더하면 역시 0이고 뭐 이런 성질들이 있죠. 자, 이 성질들에 대한 증명은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정적분 파트에서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 함은 요거예요. 라지 F B 빼기 라지 F A. 요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였죠. 너희 부정적분에다가 넣고 서로 빼는 건데. 그럼 요거는 이제 라지 F B 빼기 라지 F A, 라지 F C 빼기 라지 F B니까 B 빼기 B니까 없어지고 C 빼기 A니까 C 빼기 A가 남는다. 다시 A 빼기 A니까 0이죠. B 빼기 A랑 A 빼기 B는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가지고 풀어주시면 간단하고, 그리고 부정적분에서 저런 거를 어떤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의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정적분도 부정적분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fx 더하기 빼기 실수배 gx를 했을 때 따로따로 정적분 하면 그만이었지, 그지?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빼고 역시 실수배 A부터 B까지 gx dx 이런 식의 이제 과정을 거치시면 연산이 따로따로 하던 거를 합칠 수도 있고 합쳐져 있는 거를 분리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정적분에 대한 성질들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정적분 연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적분 계산을 좀 쉽게 그나마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 자, 다항함수 정적분이 있다고 쳤을 때 예를 들면 2부터 뭐 4까지 이런 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한다고 칩시다.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빼기 3 빼기 2x 플러스 1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아무거나 썼어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너의 부정적분식에다가 먼저 부정적분을 구해서
적분 상수는 생략을 해도 괜찮죠. 어차피 서로 뺄 거니까. 2를 대입하고 4를 대입하고 서로 빼준단 말이야. 이때 계산을 이 식에다가 4 대입해서 다 계산하고 이 식에다가 2 대입해서 다 계산하고 서로 빼고 이런 식으로 잘 계산하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묶어. 같은 차수끼리 이렇게 더하기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게 연산이 훨씬 더 쉽고 간결하게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한다? 같은 차수끼리 묶어서 뺀다. 얘를 여기다가 졸라 다 대입하고 사치계산 다 한 다음에 숫자 구하고 이 다 대입하고 사치계산 한 다음에 숫자 구하고 서로 빼는 게 아니라 요거를 중간중간에서 묶습니다. 어차피 이런 건 계산이 이제 가능하죠. 4의 4승 256이니까 16 빼면 240이에요. 64 빼기 8이니까 56입니다. 너는 16 빼기 4니까 12. 그럼 2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약분 되겠죠. 이런 건 약분 되고. 요건 좀 계산이 좀 분수가 나오네요. 분수는 마지막에 처리하고 나머지 이런 것들 가지고 하면 마이너스 10, 여기가 플러스 60이니까 50. 그럼 50 더하기 3분의 2 곱하면 112. 그럼 350 더하니까 150 더하니까 262 나누기 3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연산이 귀찮은 종류의 계산인데 그래서 이런 복잡한 종류의 계산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해서 정갈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2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하는 상황인데 평행이동을 좀 시킬 수도 있습니다. 평행이동을 시켜서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마일부터 1까지로 가고 3만큼 이동을 한 거죠. 마이너스 3만큼. 그럼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x 더하기 3의 3승 2의 x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 x 더하기 3 플러스 1이 나오거든. 눈치가 있는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적분 구간을 왜 이렇게 옮겼는지는 예상이 될 겁니다. 당연히 뭐 때문에 옮긴 거야? 뭘 쓰려고? 우리 우함수, 기함수 성질 쓰려고 하는 거야. 홀수 차수는 0 돼 버리니까. 그럼 우변에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짝수 차수만 찾으면 돼. 자, x 제곱의 개수는 너 2번, 너 1번. 그러면 3번이 9x 제곱. 9. 여기가 2x 제곱. 18 빼기 5. 이렇게 되겠네. 그럼 11 x 제곱 더하기 20이 되나? 이렇게 되죠. 이거 정적분을 하되 0일 정적분하고 2배. 자, 이게 쉬워, 이게 쉬워. 당연히 이게 쉬워. 근데 이거는 요거를 전개해야 되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어. 3차 이하 정도 되면 갈만합니다. 왜냐면 2차항하고 상수항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요거 적분이 이제 그냥 하는 거야. 이거 하면 되잖아. 3분의 11이랑 22. 맞나? 응. 맞는 거 같죠? 응.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답을 내시면 되는데. 맞나요? 약간 이상한데? 1, 2, 셋. 곱하기 3. 맞는데? 응. 3의 3승 27인데, 씨. 3의 3승 27이죠. 어쩐지 상수항이 좀 안 맞았어. 40. 응. 요 계산 아까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적분 연산 자체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스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냐면
평행이동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평행이동을 이용을 해서 둘 중에 하나야. 적분 구간을 한쪽 끝을 0으로 좀 옮겨주든지 아니면 대칭성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특수한 함수의 정적분, 대칭성이 있는 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요거 정적분 파트에서 기본적인 연산 이외에 이제 좀 특별하게 사용되는 개념은 요거랑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대칭성과 정적분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크게 두 가지야. 어떤 fx라는 함수가 x는 a에 대한 대칭일 수도 있고 a, b에 대한 대칭일 수도 있어요. x는 a에 대한 대칭 표현이 있어.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너네가 해석을 하려면 fx가 어떤 표현으로 주어지냐면 보통 이렇게 주어집니다. f a-x는 f a 더하기 x.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너네는 해석을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고. 이렇게. a, b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해석하는 방식은 f a-x 더하기 f a 더하기 x, 요게 이제 2b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각각의 대칭성을 가진 함수들을 정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 구간을 a라는 대칭점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으로 적분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a 빼기 t부터 a 더하기 t까지 fx를 정적분을 해봅시다. 너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a-t부터 a까지의 정적분의 2배가 나오든지 아니면 a부터 a 플러스 t까지의 정적분의 2배가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선대칭이라고 하면 같은 간격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t를 이렇게 같다면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는 같을 테니 나는 당연히 정적분 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너의 2배 혹은 너의 2배가 되겠죠. 그죠?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 저 대칭성 표현은 우리가 확률과 통계 그 정규분포 파트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 선대칭 표현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됐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점대칭 표현인데 이렇게 fx를 역시 정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결론이 조금 독특합니다. 얘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적분 구간의 길이 있죠? 적분 구간의 길이가 2t인데 2t에다가 대칭점의 y좌표인 b를 곱해서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점대칭 함수 모양 중에 대표적인 3차 함수 같은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칩시다. 가운데 대칭점이 있어요. 대칭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y는 b, x는 a, 우리가 a-b부터 t부터 a 플러스 t까지. 자, 요렇게 적분 구간을 잡는다고 치면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요 그래프로 둘러싸인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에 이제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보조선을 하나를 그어 볼게요. 이렇게 두 교점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연결을 하시면 너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요 위로 볼록한 부분과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넓이가 같죠. 그러니까 위로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서 아래에다가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실제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무엇의 넓이랑 똑같냐면 사다리꼴의 넓이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그 사다리꼴의 넓이는 다시 이 삼각형 부분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엇의 넓이와 같아지냐면 바로 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집니다. 이렇게. 근데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뭐냐면 B 곱하기 2t예요. 이게 결론이라고. 자, 여기까지는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선대칭이 있는 함수, 그 다음에 점대칭이 있는 함수를 적분 구간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적분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두 가지는 사실 일반적인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실제 요 수투에서 많이 나오는 함수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원점 대칭, 그 다음에 뭐 Y축 대칭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케이스를 관찰을 해보면 A가 0인 경우에는 X는 0대칭인 거야. A가 0인 경우에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실제 시험에는 이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오죠. A가 0인 경우. 요거를 우리가 Y축 대칭 우함수 그리고 다항함수 기준에서는 짝수차수라고 해석합니다. 짝수차수에는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거는 0,0대칭인 거고 너는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가 되죠. 원점 대칭이고 기함수고 홀수 차수입니다.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정적분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t부터 t까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t부터 t까지의 정적분으로 바뀌고 보통 그래서 너를 2 곱하기 0부터 t까지로 구하죠.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2t) 곱하기 0이다 보니까 0이 나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봐봐.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활용은 이거죠. 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5승 더하기 4x 3승 2x 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어차피 정적분은 다 따로따로 수행을 할 수 있고 따로따로 관찰을 해봤을 때 홀수, 차수, 홀수, 차수, 짝수, 짝수니까 이런 것들은 적분해봤자 0이 되면서 우리는 이 부분만 적분하고 이제 2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다항함수의 연산을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조금 우리가 요게 이제 변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우함수와 기함수가 서로 연산되는 경우가 있어.
서로 더하거나 빼게 되면 함수가 섞입니다. 섞여 있을 때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곱하게 되거나 나누게 되면 어떤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곱하는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우함수끼리 곱하는 경우, 우함수, 기함수 곱하는 경우, 기함수, 기함수 곱하는 경우. 기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우함수는 마이너스가 사라집니다. 됐죠? 자, 이런 함수에다 여러분이 마이너스를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얘도 마이너스가 사라져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함수가 나옵니다. 당연히. 아니면 너네가 이해를 쉽게 하려면 그냥 짝수 차수끼리 곱하면 당연히 짝수 차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게 되면 짝수 차수와 홀수 차수를 곱했기 때문에 당연히 홀수 차수인 기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기함수와 기함수를 곱해도 당연히 우함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그럼 뭘까? 이거를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나는 우함수, 기함수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막 곱해지게 되면 당연히 무엇의 개수가 중요한 거야? 무엇의 개수가 중요해? 우함수 개수가 중요해? 그렇지 않을 텐데. 우함수가 500만 개 곱해져 있어도 기함수가 1개 곱해져 있으면 기함수죠. 기함수가 2개 곱해져 있으면 우함수예요. 기함수가 3개 곱해져 있으면 다시 기함수입니다. 즉 기함수가 홀수번 곱해져 있으면 기함수고 기함수가 짝수번 곱해져 있으면 우함수예요. 마치 무엇에 대한 판단과 비슷해? 홀수, 짝수, 합이 홀수인지 합이 짝수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뭘로 판단했어요? 홀수의 개수로 판단했죠. 홀수가 홀수계면 합이 홀수, 홀수가 짝수계면 합이 짝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우함수, 기함수를 미분하는 경우가 있어. 우함수, 기함수. 당연히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차수가 한 개씩 깎이면서 기함수가 되고 우함수가 되겠지. 야, 근데 이건 어떨까? 우함수 적분, 기함수 적분. 이거 기함수 나올까? 우함수 나올까? 뭐 어떻게 될까? 이거 기함수 더하기 적분 상수가 나와요. 근데 적분 상수는 뭐다? 얘는 우함수야. 얘는 섞여 있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0,c 대칭이라고 불러요. 점대칭성은 잃지는 않아. 점대칭성은 있긴 해. 얘는 어때? 이거 우함수예요. 왜 그럴까? 이거 우함수라니까? 적분 상수는. 이거 우함수지. 다 알아야 됩니다. 특히 위에 거 두 가지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됐죠? 곱한 거, 미분한 거. 여기서 이제 뇌절을 하면 합성한 것까지 있는데 합성한 것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 모르겠으면 증명은 뭘 하시면 되냐면 주어진 그 함수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고 관찰을 하는 게 원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우리가 대칭성에 대한 이런 판단들을 한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보면 지금 안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2x,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의 f'x. 자, 요거를 지금 적분을 하고 싶은데 얘는 사실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이 결과가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fx 라는 함수를 미분하면 곱의 미분법에 따라 너미분 곱하기 너 다시 요거 곱하기 너미분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요게 요 함수를 적분한 결과예요. 그럼 우변 같은 경우에는 적분상수가 있어야 되고 원래 우변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x 플러스 1. 자, 양변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시면 적분상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1 들어가면 요거 0 되고 1 들어가면 1 돼서 없어지고 2가 되죠. 적분상수는 2가 나옵니다. 2예요.
그럼 이제 다시 2를 넘겨서 여기다 빼주면 이렇게 생겼죠? 아니죠?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양변에서 이제 나눠줘야 되니까 우변을 인수분해를 해줍시다. 요거 1, 마 1, 0, 1, 마 1. 일단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되고, 마 1로도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약분하면 되겠죠? 슉, 슉. fx는 2와 같다. 다 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분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양변을 미분을 해서 오히려 fx를 이제 구하는 방식이고, 양변을 미분을 해주시면 좌변은 fx, 우변은 fx 더하기 x 플러스 2의 f 프라임 x 빼기 3x제곱 더하기 12. 자, 이렇게 나옵니다. 소거해 주시고 넘기고 또 x 플러스 2로 약분하면 되겠죠? x 플러스 2로 약분을 하시면 x 같은 경우에는 f 프라임 x 같은 경우에는 요게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3으로 묶었을 때 x 빼기 2가 남네요. 이렇게. x 플러스 2 약분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약분 하면 요거 나와요. 그럼 이제 f'을 구했으니까 fx를 구해 볼 건데 이렇게 나오지? 문제는 적분 상수가 나와요. 그죠? 적분 상수가 나오고, 그리고 한 번 더 적분하시면 2분의 1 3x제곱 더하기 적분 상수가 한 개 더 나오죠. 근데 라지 f0이 3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30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얘는 어떻게 구할까? C값은 뭘 이용하면 될까요? 잘 보시면 처음에 있는 식에다가 뭘 대입할 수 있냐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라지 f 마이너스 아니면 양변에다 0을 대입해야 되겠다. 그지? 첫 식에다가 양변에 라지 f0을 대입하시면 요게 이제 30인데 그게 0 들어가면 2f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f0이 15고 사실은 요 적분상수가 15였다. 이렇게 끝났죠. 라지 fx 구했고 라지 fx 구할 필요가 없네. 괜히 구했네. 라지 fx 구한 줄. 스몰 fx 구했으니까 끝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나오는 요 중간에 밑줄 fx 더하기 xf 프라임 x fx 더하기 xf 프라임 x 이게 이제 무엇의 미분이냐면 xfx의 미분이에요. 그래서 양변을 적분하시면 좌변은 xfx가 나온다는 거야. 4번에서. 그래서 좌변을 적분하면 xfx 나오고 적분 상수 나오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gx인데 여기서 이제 양변에 0을 대입을 해서 g0이 0인 걸 이용하시면
C도 0이죠? 여기도 0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3차 함수 gx고, 근데 gx 자체가 3차 함수이면서 g 0이 0이기 때문에 ax 3승 bx 제곱 cx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럼 이제 약분을 해서 구할 수 있죠. 최고차원 계수가 1짜리 3차 함수니까 여기 그냥 x 3승이다, 그지? 이렇게. 그리고 f1이 3이고 마지막으로 p, 0에서 x축에 접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요 fx를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f1이 3이니까 1 넣어보시면 f1이 3이면 3은 요게 2 더하기 g1이죠. 그래서 g1 같은 경우에는 1이 나옵니다. 1 들어가면 1 나와야 되고, 즉 b 플러스 c가 0이에요. 그래서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x에 x제곱 bx 빼기 b인데,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지금 p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0이 아닐 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예요. 얘는 사실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소리죠. 이게 이제 b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원래 여기서 판별식 쓰셔야 되는데 뭐 굳이 b가 0인 거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 판별식을 써주면. 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 계산하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고 뭐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조금 어렵죠. 6번 보겠습니다. 자, 정적분 역시 계산하는 문제인데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2짜리 수열이고 우리는 an이라는 거는 그러면 2n-1이네. an은 2n-1 써주시고 1,1을 출발을 해서 우리가 기울기가 2분의 1 an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는 쭉쭉쭉 이렇게 가는 건가 봐. 그리고 x좌표 자체는 an이래요. 그랬을 때 fx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닫힌 구간 an부터 an 플러스 1까지는 선분 pn 플러스 1 그 선분 자체가 함수랑 똑같대요. 그럼 이제 처음에 봐야지. 봐봐. A1은 1, A2는 3, 그 다음에 5, 7 이런 식으로 가거든. 지금 A1, 2, 3, 4예요. A1, 2, 3, 4. 근데 처음에 1,1에서 출발을 해. 1,1이야. 그 다음에 3, 얼마인지는 무엇에 따라 달려있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1을 넣어보시면 P1, P2에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 A2가 나옵니다. A2 같은 경우에는 3이니까 2분의 3이 나와요. 다시 P2, P3의 기울기는 2분의 5가 나옵니다. 이런 식이에요. 기울기 자체가 증가하는 중이야. 자, 그러면 2분의 3이면 2 가는 동안에 3 가겠지? 맞아요? 2 갈 때 3 갑니다. 짠. 됐죠? 그 다음에 2분의 5가 되면 2 갈 때 5 가겠네요. 2 갈 때 7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지? 우리는 1부터 11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정적분이라는 거는 넓이고, 자, 여기가 1, 3, 5, 7까지는 내가 했어. 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세로 간격이 이제 늘어나죠, 세로 간격이. 지금 세로 간격이 3에서 5로
7로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가 있고 11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서 넓이 구하시면 돼요. 나름의 규칙성이 있어. 잘 봐. 여긴 지금 1이죠? 1, 2, 2, 2, 2가 될 거고 1 아니다. 2다. 2. 그죠? 2, 2, 2. 그 다음에 요게 넓이가 3이죠. 3, 6, 6, 6, 6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긴 넓이는 5가 됩니다. 5, 10, 10, 12. 나름대로 이런 규칙성이 있다고. 자, 처음에는 요거는 그냥 따로 더해주시고 여기부터가 3에다가 2배 갖고, 즉 이거는 뭐냐면 3이 몇 개 있냐면 9개 있어요. 얘는 5가 몇 개 있죠? 7개 있는 거 맞나요? 왜냐면 얘는 5가 2개씩 있는 거야. 10, 10, 10이니까. 그 위에는 당연히 7이 몇 개 있겠어? 5개 있겠지. 이렇게 가지 않겠어? 이렇게 간다고. 9가 3개, 11이 1개. 더하기 밑에 요거 10. 얘는 따로입니다. 왜 얘는 따로야? 얘만 규칙성이 좀 깨지잖아. 아니야? 가로 잘라서 더한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정적분 계산한 겁니다. 어차피 정적분은 뭐다? 넓이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7번도 기본 정적분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마다 반복이 되는데, 마일부터 2까지 너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밑줄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너를 구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지금 fx라는 함수가 x제곱 빼기 1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상태인데 얘가 이제 최소가 되고 싶대. 근데 기본적으로 이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입니다. 그죠? 요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예요. 그렇다는 거는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는 언제 최소가 되냐면 이 값이 0일 때가 최소가 됩니다. 그죠? 언제 0이 되냐면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된다면,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일 때 기본적으로 최소가 됩니다. 요거 이해가?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면 함수를 서로 더하면 0이 돼버리잖아. 0인 거를 적분한 게 제일 작겠지, 기본적으로. 근데 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일 수 있나?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금 보시면 fx 자체는 첫 번째 줄 밑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 근데 1 이후로는 우리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을 fx가 따라갈 수가 없어. 왜냐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값을 최소로 하는 우리가 2까지는 어떤 식이 돼야 되냐면, 사실은 요 함수는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fx에서 x제곱 마이너스 1을 뺀 함수라고 봐도 돼요. 이렇게. 그죠? fx의 저 함수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인데? 요거를 뺐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둘을 뺀 차이가 적어야 돼. fx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차이가 적어야 된다는 거는 같을 수 있으면 같은 게 가장 좋지만 지금 이 부분에선 같을 수는 없죠. 우리가 얘랑 같지 않으면서도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 중에서 차이가 최소가 되는 건 언제일까? fx가 어떤 상황일 때? 어떤 모습이 되면 둘의 차이가 최소일까? 일단 여기까지는 fx는 이걸 고스란히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최소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워야 돼. fx가. fx의 함수값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건 그냥 이 점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건 그럼 함수값이 어디 있으면 될까? 0보다 커나 같은 거 중에서 당연히 어디 있겠어? 얘랑 가장 가까운 함수값은. 그러니까 동일한 이 선상에서 동일한 S좌표끼리 빼는 거니까 어디 있어야 돼? 어디가 가장 가까워? 0보다 커나 같은 애들 중에서. 이쪽에서만 정의를 할 수 있어, fx는. 어디 있겠니? 이 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야? 여기 아니야? 0보다 커나 같다니까. 이 밑에는 못 내려와. 위로 올라가면 멀어지잖아. 최대한 아래로 내려온 게 여기라는 거야. 가장 차이가 적은 거는 그래서 그냥 0인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 fx 이런 모양이. 이거를 얼마나 적분하고 싶대? 마이너스 1부터 26까지 적분하고 싶대. 혹시 요거 넓이 공식 기억나니? 이거 얼마? 6분의 2의 3승. 이거를 몇 개? 마일부터 26이니까 27. 3으로 아니지? 적분 구간이 3짜리니까 9. 답은 6분의 8 곱하기 9가 되겠죠. 3분의 4 곱하기 9니까 답은 12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됐죠?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번 어렵지 않고 10번 조금 어렵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도 나름대로 최근 문제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최고치 한계수가 1자리 4차 함수 fx 도함수 f'x인 걸로 봐서는 3차 함수 너의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알파, 0, 베타인데 밑줄 순서대로 등차수열. 그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대. 그래? 그럼 일단은 도함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거는 도함수의 간격, 실근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이야기야. 4차 함수의 도함수에 해당하는 3차 함수의 실근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거는 우리 4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당연히 이렇게 대칭인 모습 아니겠어? 요때가 간격이 일정할 때의 도함수의 간격이. 근데 여기다가 fx는 9를 했을 때가 세실근이니까 요게 9라는 소리네. 그리고 알파 0 베타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소리네.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f 알파는 마이너스 16이래요. 요게 마이너스 16이네. 4차 함수 비율 관계 중에서 이만큼이 뭐냐면 너의 4제곱이에요. 기본적으로. 최고차항까지 감안을 했을 때. 즉, 요 길이는 루트 5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극대극소 차이가 25가 나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뭘 하고 싶냐면 gx는 0부터 10까지 절대값 f'x 빼기 f'x를 하고 싶대. 자, 일단은 애초에 절대값 f'x에서 f'x를 뺐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0이거나 마이너스 2f'x가 나옵니다. 그죠? 요게 이제 f'x가 0보다 클 때, 요게 0보다 작을 때, 요거는 아무데나 넣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0부터 10까지 정적분을 하고 싶어. 즉 나는 무엇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냐면 어디에서 내가 f'x가 양수고 어디에서 음수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보니까 0부터 출발을 하잖아. 자, 0은 여기 있어. 여기가 루트 5라 그랬지. 0부터 루트 5까지는 감소합니다. 즉 이거에 해당해요. 요거에 해당하죠. 그래서 너를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0부터 루트 5라고 써도 되고 베타라고 써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2f'x를 정적분을 하겠다. 그 다음에 베타부터 10까지는 어차피 0을 정적분을 하는 거라서
이때는 0이 되겠죠. 이 부분은. 그죠?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얘는 함수가 0이니까. 베타 이후로는 증가하니까. 요거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f'x를 정적분을 하시면 함수값을 서로 뺀 값이 나와요. 너랑 너랑 서로 빼면 25가 나오죠. 근데 2배를 해서 답이 문제에서는 그럼 결국 50이 되겠죠. 답이 그래서 50입니다. 극대극소의 차이에 2배가 됩니다. 이런 문제예요. 괜찮죠? 여러분이 11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11번. 두 다함수에 대해서 fx는 보니까 기함수이자 홀수차수, gx는 우함수이자 짝수차수, hx는 둘을 곱했으니까 기함수네요. hx 동그라미 치고 기함수. 밑에 h'x 동그라미 치고 우함수.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겠네. 자, 요렇게 곱해진 게 기함수, 요렇게 곱해진 게 우함수입니다. 그죠? x랑 곱해지면 기함수로 다시 바뀌고 5랑 곱해지면 원래가 우함수였으니까 얘는 없애주시고 2 앞으로 곱해주고 5 앞으로 빼고 10 0 3 h'x라는 거죠. 근데 이 값이 10인데 h3의 값을 구해달래. 그럼 10을 약분을 하시면 1이 될 것이고 정적분 계산해보면 h3 빼기 h0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h0의 값은 기함수의 경우에는 항상 0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기함수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 거죠. 0을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0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h0은 항상 0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함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0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면 항상 원점을 지나간다 입니다. 넘어갑니다. 12번 계산하면 그냥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은 이제 왜 하고 싶냐면 좀 다르죠. 지금 비슷해 보이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얘도 사실은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고, 무슨 소리냐면 너에다가 빼는 거 위끝 아래끝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렇게 되나? 아 잠깐만. 그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요가 요런 상태네. 일단은 이거를 적분 구간을 좀 잘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고 함수를 기왕이면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여기는 2x3승 마이너스 6x고 여기는 2x3승 더하기 6 절대가 맥스란 말이야. 그래서 마삼부터 2까지 6 절대가 맥스 그리고 더하기 6x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얘를 따로 뺀 거고 빼기 6x라고 써주시면 요거 합쳐준 게 이제 같아지죠? 같은 거 보이죠? 그리고 얘는 이제 함수가 같아졌어요. 그리고 적분 구간을 일치시킬 수 있지. 결국에는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x3승 마이너스 6x가 됩니다. 자, 얘는 일단은 이렇게 돼요. 밑에 것만 계산하면 되지. 얘는 0이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나오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 돼버린단 말이지. 그럼 0보다 큰 구간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요 12x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실제로는 12에 0, 2, x 정적분. 답은 24가 나오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에 대한 변형을 가지고 적분 구간, 요 함수를 일치를 시켰고, 함수를 일치를 시키고 나니 적분 구간을 합칠 수가 있고, 적분 구간을 합치고 나니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써서 식을 좀 단순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16번이 조금 어렵거든. 16번 한번 보시면 일단 판단이 좀 필요하고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16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는 일단 x제곱을 인수로 갖는 걸로 봐서는 0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야. 그지? 그리고 g'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기본적으로 약간 증가하는 느낌? 뭐 상수함수도 가능하고 그리고 0부터 1 사이에서 gx는 fx랑 똑같대요. 4차함수 fx를 따라가. 근데 답원 조건이 중요한데 1부터 2까지는 gx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f에 x-1을 하고 k를 더한 걸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즉 1만큼 k만큼이 평행이동이 되는 느낌. 그랬을 때 0부터 3까지 gx의 정적분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fx가 4차 함수이고 0에서 접하는 모습이니까 내 생각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데가 0이 된다든지 하면 어때? 이렇게 뭐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여기는 0이 될 수가 없어. 만약에 극대인 여기가 만약에 0이 되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0보다 약간 오른쪽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gx는 분명히 도함수가 0보다 커나 같다고 그랬는데 0부터 1 사이에서는 fx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거든. 즉 fx를 따라갈 거면 증가하는 부분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증가하는 부분만. 그래서 0, 1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1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 부분이 fx를 따라가는 중인 gx라는 거고 근데 1부터 2까지는 gx는 fx를 1만큼 k만큼을 평행이동을 해서 데려오겠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딱 잘라다가 복제를 해서 다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평행이동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gx라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잘라다가 붙이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미분이 안 되겠지. 뾰족하겠지. 근데 우리는 gx는 뭐라고 그랬어? 치수 전체에서 미분이 되는 함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즉 1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어야 될까?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순간에 있어야 돼요. 즉 1은 이런 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모습인 거냐면 사실은 0부터 1까지 이렇게 증가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는 함수인 거예요. gx는. 여기서 뭐가 되게? 미분이 되게. 0에서 미분계수가 0이니까 1에서도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되는구나.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일단은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뭐 다른 데는 안 되나? 이런 구간밖에 안 되죠. 증가하면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0부터 0까지 가는 구간이 이런 데밖에 없어요. 근데 4차 함수의 모습이라는 거는 꼭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0부터 1이 될 수 있는 구간은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라는 거,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내가 잘라다 갖다 붙이겠다는 거고. 그럼 이런 개형을 토대로 fx라는 함수를 어떻게 어떤 미지수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고, fx를 토대로 gx를 내가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고, 일단은 저 왼쪽에 나와 있는 모습을 조금만 다시 그릴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fx 기준에서 0부터 1이자 gx 기준에서도 0부터 1입니다. 됐죠? 근데 1부터 2까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반복이 된다고. 이 부분은 똑같아요. 당연히 넓이도 똑같겠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똑같은 넓이일 것이고, 문제는 이 부분은 어때야 되지? 이제 3까지는 어떤 상황일까? 우리는 정적분 값이 최소가 돼야 돼. 넓이가 최소가 돼야 되고, gx는 0부터 2까지는 함수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지만 이 이후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대신 뭐가 나와 있냐면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어. 즉 증가할 필요는 없고 최소인 순간은 당연히 상수함수일 때겠지. 이런 상수함수인 순간이 이때가 0부터 3 gx의 정적분이 최소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에 x제곱 ax 플러스 b,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0에서 중근을 갖는 거는 끝났고 1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걸 일단 찾으셔야 됩니다. f'1이 0이 돼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지?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왜 안 풀리느냐? 우리가 f'1이 0이고 0에서 접한다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어도 이런 모습은 얘랑 똑같이 나와요. 그죠? 식이. 근데 0부터 1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즉 정확히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너의 도함수 기준에서 실근이 0, 1, 또 다른 실근 알파가 있든지 아니면 0, 1, 그 다음에 알파가 1이든지 중근이든지 아니면 0, 1, 또 다른 실근 알파가 있든지, 즉 너의 도함수인 f'x 입장에서는 4x에 x 빼기 1에 또 다른 실근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또 다른 실근에 대한 무엇을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되냐면 알파의 범위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족을 하려면 알파라는 값은 어때야 돼? 보니까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니, 승현아? 알파가 예를 들면 음수일 수 있나? 음수일 수 없지. 항상 어떤 상황이 돼야 돼? 실근 3개 중에서 0이 제일 작아야 돼. 1이 가운데 있어야 돼. 알파가 끝에 있어야 된다고. 기껏해야 어떤 게 가능하다? 중근인 건 가능해, 개형상. 그러니 알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 1보다는 크거 나왔다.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건 이 조건을 찾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사실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너를 전개해서 적분을 해서 우리가 뭘로 끌고 가냐면,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뭐 미분해서 찾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적분해서 찾아도 돼요. 왜냐면 A, B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요 0부터 1까지 적분이랑 그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 같은 것들이 이제 다 표현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 전개를 좀 해서 적분 한번 해줄게. 봐봐. 4x 3승 다음에 마이너스 4에 1 더하기 알파의 x제곱 그 다음에 4알파 x죠. 자, 적분하시면 x 4승 마이너스 3분의 4에 1 더하기 알파의 x 3승 2알파의 x의 제곱입니다. 자, 잘 보시면 이게 알파에 관한 형태로 미지수 알파밖에 없고 fx를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0일 정적분을 하시면 암산할 수 있죠? x 4승 적분하면 5분의 1x 5승이니까 5분의 1 너가 9분의 4 1 더하기 알파 3으로 나누면 3분의 2알파. 자, 이게 지금 현재 뭐냐면 정적분 값입니다. 요게 이제 여기에요. 이 부분. 이게 몇 개 있냐면 2개 있죠. 곱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긴 사각형들이 있는데 사각형이 3개 있죠. 하나, 둘, 3개 더하시면 되고 사각형은 가로 길이가 1이고 높이가 1에서의 함수값인 f1입니다. f1은 여기다 1을 넣은 값이에요. 그럼 저기다 1을 넣고 3을 곱하면 되겠지. 1 들어가면 얼마가 되냐면 1 빼기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2알파 빼기 3분의 4알파니까 더하기 3분의 2알파입니다. 곱하기 3이에요. 자,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그럼 언제 최소겠어? 당연히 알파가 1일 때겠지. 여기다 알파 1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옛날 문과 모의고사 킬러 문항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산도 다소 복잡하고 적분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래프의 상황도 판단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되 세 번째 실근의 범위를 특정을 지어줘야지만 우리가 정적분 값의 어떤 범위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나름 재밌죠. 정적분이 뭐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18번 볼 건데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종류의 문제냐면 정적분의 탈을 쓴 도함수의 활용 문제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gx라는 함수를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gx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정적분을 하기는 하는데 정적분은 그냥 느낌만 볼 줄 알면 됩니다. 자, 볼게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F'0과 F'2가 0인 그런 3차 함수 fx니까 약간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여기가 0, 여기가 2. 자, 이 상태죠? 근데
gx라는 함수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가 되게 중요해. gx는 어떻게 만드냐면 재료가 두 가지야. 하나는 fx 마이너스 f0, 하나는 fx 플러스 p 마이너스 fp.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보다 클 때.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경계가 나뉘어진 함수는 일단 뭐부터 해보라고 그랬어 내가? 항상 경계를 대입해봐라. 연속함수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봐라. 대입해보니까 어때요? 이거 0 나오죠? 이거 0 나오지? 그렇다는 거는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 왼쪽 부분이 일단 gx라는 거야. 이 부분. 이 부분을 일단 갖고 왔어요. 자, 오른쪽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P값이 정해짐에 따라 거기부터 잘라 오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P가 뭐 1이야. 예를 들면. 자, 만약에 P가 1이면 우리는 fx라는 함수를 x축에 음의 방향으로 P만큼 오는 거거든. 즉 이 함수가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딱 와요. 자, 여기 있던 점의 이동으로만 보면 이 점이 여기 딱 여기로 온다고. 그리고 얘가 연속이 되게끔 어떻게 돼야 돼?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한다? 이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부터 그래프를 잘라서 갖고 오면 돼. 그럼 어떤 모습이 되냐면 약간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되겠지. 자,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 실선으로 그려놓은 게 바로 누구냐면 gx입니다. 언제의 gx냐면 p가 1일 때의 gx예요. 됐죠? 기억번 p가 1일 때 g'1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죠. 0이야? 어때? 1에서 0이잖아. 왜? 원래는 어디서 0이었어? 원래는 2에서 0이었어. 근데 2에 있던 점이 x축의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오면서 gx 입장에서는 1의 미분계수가 0이 된 거죠. 여기까지 얘가. 그 다음에 니은번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밑줄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양수 p의 개수는 1개이다. 그러면 내가 결국에는 P라는 점을 기준으로 P에서 딱 그은 다음에 거기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을 잘라서 연속이 되게끔 원점에다 갖다 붙인다고. 봐봐. 예를 들면 P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걸 잘라. 얘를 잘라서 어디다 갖다 붙인다고? 원점에다 갖다 붙인다고. 그냥 이런 방식이라고. 이 부분은 원래 그냥 이걸 따라가는 거고. 그럼 어디서 잘라와야 되겠니? 내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P가 얼마일 때? 2일 때 잘라야겠지. 왜? 0에서의 미분계수, 저미분계수가 0이니까. 0이 되는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 그게 바로 P가 2일 때인데, 자, 디귿번 P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마일부터 1까지 gx를 정적분한 것은 0보다 커나 같다. 자, 마일부터 1까지 네모. 왜 하필 마일부터 1을 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P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 P가 2일 때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 자, 이 부분이 0보다 작은 거고 이 부분이 2보다 큰 거야. 그지? 2보다 큰 거를 이렇게 와서 잘라서 갖다 붙였어. 어떤 모습이 나? 이거 어떤 모습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갖고 왔더니 정확히 0에 대해서 대칭인 모습이야. 왜? 애초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이 1, 마이너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잘라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도 당연히 이렇게 점대칭이지. 누구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므로 마일부터 1까지 이 함수를 정적분을 한다면 값이 0일 텐데 우리는 P가 정확하게 2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2보다 값이 더 어떻다?
크거나 같다면 어떻겠니? 자, 그래서 P를 2보다 좀 큰 데서 잘라봐서 내가 넉넉하게 이런 데서 한번 잘라보자. 자, 여기서 잘라서 갖고 오면 어떻게 돼,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떨 것 같아? 정적분 값이 원래보다? 커지지? 아니, 내가, 이거 정적분한 것보다는 이거 정적분한 게 이만큼이나 더 크잖아. 함수값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니까. 당연히 0보다는 값이 커진다고. 즉, 크거나 같은 게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다? 그래프 그리고 함수 이동시키고 대칭성 관찰하고 정적분 내가 계산했어? 아니잖아. 계산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런 대칭성에 대한 관찰을 하는 문제라는 거죠.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문제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쉬운 거 하나 해볼까? 19번이랑 21번이 비슷비슷한 문제인데 21번이 계산이 조금 더 귀찮죠? 22번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21번 한번 볼게요. 자,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밑줄 함수 0부터 4까지는 다음과 같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fx를 4만큼 16만큼 4만큼 16만큼 평행이동을 시켜가면서 이제 하겠다는 거야. 그럼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가 요 4만큼 16만큼 가는 함수잖아. 계속해서 fx 플러스 4를 기준으로 식을 쓰면 fx 더하기 16이지만 fx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식을 쓰면 f의 x 빼기 4 플러스 16이거든.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원래 있던 fx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6만큼 이동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fx를 취해주면 된다고. 0부터 4까지는 3차 함수 따라간다며. 자, 그냥 쉬운 예를 들어볼게. 봐봐. 예를 들어 0부터 3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4. 그리고 이 높이 차이가 16이야.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겼을 수가 없나?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네. 죄송. 이렇게 생겼을 수는 없네. 음수는 아니니까. 양수라고 치면 뭐 약간 뭐 이렇다고 치자. 이렇게. 응?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 애초에. 아이씨. 자, 이렇게. 3차 함수 양수인 거 이렇게 생겼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만큼이 4고 16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똑같이 다시 여기서 잘라다가 여기서 붙이면 이런 모습이 되겠지. 이렇게 간다고. 이런 모습이 되게끔 하자는 거야, 지금. 근데 잘라서 이런 데가 미가가 되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이야기잖아. 여기만 같은 게 아니야. 얘랑 이렇게 같은 거야, 이렇게. 원래 3차 함수 기준은 이렇게 같은 거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3차 함수는 변곡점이 2가 돼야 된다고. 2, 얼마인지는 몰라. 그리고 함수값의 차이가 정확히 16만큼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0일 때 원점 지나가는 거 보이니? 그럼 여기는 얼마야? 0,0이지.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0, 아니지? 4,16이지. 그리고 변곡점이 누구란 소리야? 2,8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자, 그러면 나 같으면 함수를 도입을 줄 때 이거 딱 보조선 긋는다고. 이 보조선이 누구야? 기준선? y는 누구라고 잡으면 돼? 4 갈 때 16이니까. 4x예요. 그러니 끝났지. 결론. fx 어떻게 쓴다? 빼기 4x는 x, x마이, x마4 끝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최고차항의 수 1자리고 우리는 4부터 7까지 이것을 정적분을 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끝났죠. 이해는 가니? 약간 어려워요. 이 함수 이동하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대칭성을 본다든지 변곡점 판단한다든지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는 요소들이 중요하고 여기서 킥은 이거야. 보조선 y는 4x를 잡아서 함수를 이렇게 설계를 하잖아. 이 보조선에 어떻게 찾았는지를 잘 보라고.